50대 후반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민수는 낡은 소파에 앉아 의미 없는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표정이 없었습니다. 피로가 그리고 오랜 무관심이 주름 사이에 깊이 새겨져 있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김영철 씨의 보호자이신가요? 환자분이 위독하십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죄송한데요, 그분은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 그리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처럼 그의 기억도 천천히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로, 그가 평생 지우고 싶었던 그 시간으로. 1980년대 낡은 주택의 거실. 8살 민수는 어머니가 떠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저녁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쾅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아버지, 김영철.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이 집안이 왜 이 모양이야?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황급히 일어섰고 어린 민수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아버지가 던진 숟가락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금소금이 집 안을 가득 채웠죠. 너도 마찬가지야. 공부는 안 하고 밥만 처먹고 앉아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는 민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울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애는 아직 어린애예요. 그만하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비웃었습니다. 어린애? 이 세상에 어린애는 없어. 그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린 민수는 어머니의 품에서 작게 울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은 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 꽉 쥐어져 있었고 눈가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내게 공포였고 상처였고 지워야 할 과거였다. 어느 밤 어린 민수는 방문 틈으로 거실을 훔쳐보았습니다. 거실에선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벽에 기대어 중얼거렸죠.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어린 민수는 조용히 문을 닫고 이불 속으로 숨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집을 떠나야지. 민수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빗줄기는 더 거세졌습니다. 도대체 왜 지금 전화가 온 거야? 그의 목소리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무관심만이 남아 있었죠.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같은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진동이 멈출 때까지 그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10대가 된 민수는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열려 했습니다. 어디 가냐?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 나갑니다. 뭐?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 이제 당신 아들 아닙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쾅! 민수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일어나 옷을 챙겼습니다. 한 번만 보고 오자. 마지막으로.
그는 우산을 집어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민수는 병원 입구 앞에 섰습니다. 우산을 쓴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그를 비쳤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의 발소리, 먼 곳에서 들리는 기계음. 민수는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아버지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손을 뻗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는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워야 할 과거였을 뿐이었습니다. 사흘 후 민수는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입구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장례식장 특유의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얀 국화 화환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차가운 형광등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정 앞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몇몇 낯선 얼굴들, 그리고 멀리 앉아 있는 친척 한두 명. 그뿐이었습니다. 가족은 대부분 모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형제자매도 오래전에 연을 끊었으니까요. 민수는 영정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젊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민수는 무표정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피는 못 속인다더니 왔네.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왔으면 울기라도 해야지.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영정 앞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미안하단 말은 너무 늦은 거야.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문객들은 하나 둘 떠났고 장례식장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민수니?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코트를 입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누구시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나, 옛날에 내 집 옆집에 살던 박 씨라고 해. 노인은 천천히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봤지. 그땐 참 귀여운 애였는데.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아버지, 참 불쌍한 사람이었어. 불쌍하다고요? 민수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실렸습니다. 그 사람이 뭐가 불쌍합니까? 술 마시고 고함 지르고 가족들한테 상처만 주던 사람이.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몰랐겠지. 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민수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의 팔을 가볍게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이것만 전하고 갈게. 노인은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구겨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나한테 이걸 맡겼어. 혹시 민수가 오면 꼭 전해달라고. 민수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겁지 않았지만 묘하게 손에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뭔데요, 이게? 열어보면 알 거야.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 아버지는 서툰 사람이었어.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지. 하지만 널 사랑했던 건 분명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병원 영수증 몇 장과 접힌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증에는 위암 3기 진단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날짜는 30년 전이었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입니다. 그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하고 떨리는 글씨. 민수야, 아빠는 너한테 미안하다. 아빠가 술을 마신 건, 너한테 소리를 지른 건 다 이유가 있었어. 아빠는 그때 빚에 쫓기고 있었고 병까지 걸렸단다. 사채업자들이 너를 노렸어. 아빠 때문에 내가 다칠까봐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일부러 널 밀어냈어. 내가 나를 미워하면 그 사람들도 너를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단다.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거짓말이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영수증들, 빚 독촉장, 그리고 아버지의 떨리는 글씨, 모든 것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정 속 아버지가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은 채 아버지, 민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왜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향 냄새만이 조용히 퍼져갔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그때의 매질은 너를 지키려는 몸부림이었다. 그 문장 앞에서 민수는 멈췄습니다. 그가 평생 증오했던 기억들, 폭언, 폭력, 차가운 눈빛,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왜곡된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너무 늦게 민수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장례식장은 고요했습니다. 하얀 국화만이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장례식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정 앞에 앉아 밤새 아버지와 마주했습니다. 말없는 대화를, 너무 늦은 화해를.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택시를 타고 오래된 동네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살았던 그곳으로. 30년 만에 찾은 골목은 낯설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들, 사라진 가게들. 하지만 모퉁이를 돌자 그 집이 보였습니다. 낡고 허름한 단독주택.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녹슨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대문이 낡은 소리를 냈습니다.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사진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방을 하나씩 둘러보았습니다. 부엌, 작은 방,
그리고 아버지의 방. 아버지의 방문을 열자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비톡 촉장, 병원 진단서, 그리고 사진들. 민수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린 자신이 아버지 등에 엎여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이런 표정도 지을 수 있었구나.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상자 안을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습니다. 1985년 3월 12일. 오늘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위암 3기라고 한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버텨야 한다. 민수가 아직 어리니까. 민수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1985년 5월 20일.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왔다.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너무 무서웠다. 내 아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 내일부터 민수한테 차갑게 대해야겠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민수를 포기할 것이다. 민수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5년 8월 3일. 오늘 민수한테 소리를 질렀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게 맞다. 민수가 나를 미워해야 한다. 그래야 민수가 안전하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986년 1월 10일. 민수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아빠, 왜 나한테만 이래? 라고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문을 닫아버렸다. 민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수는 책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왜?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왜 혼자 그 고통을 견디셨어요? 왜 저한테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햇살만이 조용히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1995년 6월 15일. 민수가 집을 나갔다. 당신 아들 아닙니다라고 말하더라. 내 계획은 성공했다. 민수는 이제 안전하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다. 민수야, 아빠를 용서해라. 이게 아빠가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단다. 민수는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상자 속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첫돌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모든 사진마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흐릿하게, 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를 보고 계셨구나.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은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냉정함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툰 사랑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아들을 지키려 했던 비틀어진 희생이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어제까지 내리던 비는 그쳤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 민수는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는 일기장을 품에 안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민수는 방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그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한 번 더 뒤돌아보았습니다. 낡은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상처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실했던 사랑. 민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에는 아버지의 일기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엔 뒤늦은 깨달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의 매질은 너를 지키려는 몸부림이었다. 편지 속 그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은 푸르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아버지, 그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그 바람이 민수의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손길처럼.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 섞인 미소였습니다. 그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에 안은 채 민수는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해는 이미 저물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의 조명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영정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일기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향 냄새가 다시 그를 맞았습니다. 영정 앞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이걸 읽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저를 지키려 애쓰셨는지. 눈물이 떨어져 일기장 위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왜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마디만, 딱 한마디만 해주셨어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들을 수 있었다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증오했어요. 아버지가 제게 준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았어요. 민수는 영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그 모든 행동이 저를 위한 거였다는 걸.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울음이. 민수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오열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나쁜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버지가 저를 지키려고 그렇게 아파하셨는데,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분은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라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촛불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민수야, 아빠를 용서해라. 그 문장 앞에서 민수는 무너졌습니다. 용서해달라니.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저예요,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민수는 영정 앞에 바짝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왜 저를 밀어냈는지, 왜 차갑게 대하셨는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영정을 어루만졌습니다. 모든 게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거.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진 서툴렀을 뿐이야. 너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란다. 그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정 앞에 정좌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존경합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당신의 아픔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는 삼배를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편히 쉬세요, 아버지. 이젠 모든 짐을 내려놓으셔도 돼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빗속에 흐릿한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30년.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을 증오하며 살았는데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다니.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아버지. 정말 너무 늦었어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편지를 펼쳐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때의 매질은 너를 지키려는 몸부림이었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한 줄을 진작 알았더라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알았더라면. 민수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뭘 해드린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미워하고 증오하고 외면했을 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뭘 해드려야 하죠? 어떻게 보상해야 하죠? 이미 늦었는데. 민수는 다시 영정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례식장은 고요했습니다. 빗소리와 민수의 흐느낌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게 부어올랐고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엔 후회가, 그리움이, 그리고 뒤늦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수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제가 먼저 아버지를 안아드릴게요. 그리고 말할게요. 사랑합니다, 아버지라고. 촛불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영정의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빗속을 걸었습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사흘 후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짐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제까지 내리던 비는 그쳤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민수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정리할 것이 많았습니다. 낡은 가구들, 오래된 옷가지들, 먼지 쌓인 책들. 그는 한숨을 쉬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고 상자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책장 뒤에서 오래된 앨범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민수는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어린 자신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표정도 지으실 줄 아셨구나. 그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모든 순간마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보며 웃는 아버지. 민수의 등 뒤에서 손을 흔드는 아버지. 멀리서 지켜보는 아버지. 아버지는 항상 저와 함께였구나. 민수는 앨범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엔 가족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0살쯤 된 민수.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뒷면에 무언가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1988년 봄. 내 아들 민수, 봄이 오면 다시 함께 밥 먹자.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봄이 오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함께 밥 먹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따뜻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이번 봄엔 제가 먼저 갈게요. 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마당에 작은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노란 개나리였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품에 넣고 다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마음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옷가지를 정리하다 낡은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지갑을 열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민수의 초등학교 졸업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진을 평생 지갑 속에 넣고 다녔던 것입니다. 아버지, 민수는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저를 잊으신 적이 없었구나. 그는 지갑을 소중히 챙겼습니다. 정리를 마치자 오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쫓고 있었습니다. 그는 개나리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꽃들은 작지만 힘차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네요, 아버지. 민수는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시던 봄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그 바람에 개나리 꽃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손길처럼. 아버지, 제가 이해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죠.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이나 걸렸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는 눈을 떴습니다. 하늘은 푸르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희생을 이제는 잊지 않을게요.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개나리 꽃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꺾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져다 드려야죠.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닫으며 한 번 더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집은 팔릴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민수에게 이 집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곳으로 그는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봄빛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봄은 오는구나.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긴 겨울이어도 결국엔 봄은 오는구나. 그는 묘지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잠든 곳으로. 묘지에 도착하자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묘 앞에 섰습니다. 새로 만든 비석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왔어요.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개나리 꽃을 꺼냈습니다. 봄이 왔어요. 아버지가 기다리시던 봄이. 그는 꽃을 묘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저를 지키려 애쓰셨는지. 민수는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뒷면의 글씨를 다시 읽었습니다. 내 아들 민수, 봄이 오면 다시 함께 밥 먹자. 아버지.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봄엔 제가 먼저 갈게요. 매주 올게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얘기들 들려드릴게요. 그는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제 일상도, 제 고민도, 제 기쁨도 이제부터 다 나눌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개나리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묘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어깨는 펴져 있었고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민수는 묘지를 나와 길을 걸었습니다. 봄빛이 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늦지 않았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그는 가족 사진을 다시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다시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는 사진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민수의 봄이, 아버지의 봄이, 그들의 봄이. 길끝에서 민수는 한 번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 묘지가 보였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그리고 고맙습니다. 바람이 대답하듯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민수는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이번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햇살 속을 걸어가는 그의 모습은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 같았습니다. 용서받은 사람, 사랑을 이해한 사람,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 하늘에서 한 줄기 햇살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용서는 늦지 않았다. 오늘 당신의 봄은 다시 피어날 수 있다.